다주택자 먹잇감된 공시가 1억 아파트 1% 취득세 결국에는 손을 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번 좀 말씀드렸었죠.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이 이제 취득세 중과도 배제가 되고 또 이제 취득세 주택세도 이제 빠지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게 사실은 2020년 하반기부터 발빠른 이게 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이게 좀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뭔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뭔가. 그리고 결정적인 게 최근 국감에서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거죠. 그리고 검토해보겠다.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장관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채널 제네시스 박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기사를 분석을 하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물론 유튜브 이렇게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있지만 이 기사를 좀 잘 보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좀 약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처 밝히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죠.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권화순 기자님이 작성을 해주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정부가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1억의 아파트 싹쓸이에 매수 제동 걸기로 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수백 수천 채를 사들여도 취득세가 1주택자와 동일하게 1%가 적용되고 있다. 지방 저가 아파트에 다주택자의 투기적인 매수가 잇따르자 정부가 세제 개편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매매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네요. 자,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서 10채 이상 사들인 사람이 949명이고 양도세 중과까지 안 되는 3억 이하도 개인이 772채를 사들인 사례가 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취득세 문제는 세제당국과 논의하겠다는 의지나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 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 노 장관은 당초 지방하고 농어촌 저가주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있었는데 지방 1억 미만 법인의 집중 매수, 일부 개인의 과다한 매수 사례가 나타나서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 전수조사하겠다네요.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곧바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장관은 지난 5일 국감에서도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세제당국과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지난 710 대책, 그러니까 2020년 710 대책 당시 지방 1억 미만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살 걸로 생각을 했다. 그걸 감안해서 취득세 중과를 제외한 것인데 외지에서 수백 채를 매집하는 사례가 생겼다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법행위 의심 사례 등은 국세청, 경찰청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도 언급했다. 자, 공시가격 1억 원에 대한 취득세 강화에 대해서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국감 시작 이후 논의를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니, 이제 착수가 들어갔네요. 취득세는 지방세로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이제 대표적인 지방세인데 행안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세청이나 기재부에 문의를 하셔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양도세, 소득세법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게 이제 국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세들은 국세에 대한 내용들은 기재부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세무서에 취득세, 지방세 물어보면 또 잘 모르세요.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자, 노 장관의 언급대로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타겟이 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를 269가구나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은 2,000채에 가까운 1,978가구를 쇼핑, 이건 좀 정말 엄청나네요. 1,978가구를 쇼핑했다고? 이야, 심하긴 심하네요. 710 대책 이후 14개월간 청주와 창원, 천안, 강원도 등에서 총 26만 가구가 실거래돼 직전 14개월 대비 55% 급증했다. 자, 장 의원은 아울러 전세 가격의 집값의 80% 이상 비율이 2020년 대비 2021년 2배 이상 늘고 전세 가격의 집값을 넘어선 경우도 2.5배나 늘어서 깡통 전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장관은 일단은 전공법은 이것도 오타가 좀 약간 아쉽네요. 그죠? 분위기 좋았는데 일단은 전공법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깡통 전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은행 대출인지 충분히 고지해서 세입자를 보호하도록 하겠다. 야, 이건 좀 너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좀 약간 뭐랄까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보고서를 좀 많이 썼거든요. 기획부서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나름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나름 인정도 받았습니다만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뭐 일하기 싫을 때 있고 좀 이렇게 적당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그 상사분들의 이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이 밑에 부하 직원이 그렇게 하면요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정말 하기 싫은데 좀 대충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팀장님은 그걸 귀신같이 아시고 박 과장 보고서에 영혼이 없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약간 그런 이제 핀잔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딱 그런 기분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상사는 아니지만 영혼이 없는데요, 이거. 이거 너무 뭐 하자는 거죠, 이게? 이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 주택 공급이라는 게 크게 봤을 때 서울하고 지방이 다르고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구가 25개나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는요, 이제 새 아파트를 공급할 땅이 없어요. 뭐 그린벨트 해제나 그런 게 아니라면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거를 매물을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막혔잖아요. 근데 언제 충분히 공급을 한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취득세 1억 이하, 1억 미만에 대해서 이제 중과를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법인과 개인 1000건 이상은 3인. 와, 여기는 뭐 곧바로네요. 곧바로 전수조사 들어가겠네요. 100건에서 1000건 43인. 이게 법인 개인 합산해서입니다. 50건에서 100건 미만 86. 뭐 총 1470인인데 자, 이게 이제 어떤 건지를 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취득세 주택수에서는 빠집니다. 당연히 양도세 주택수는 들어갑니다. 가끔 이걸 착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취득세도 빠지고 양도세도 빠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취득세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다른 주택 취득세 중과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취득세 중과 배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 자체는 또 이게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당연히 보유세, 양도세, 주택수는 포함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종부세, 중과세율은 들어가겠죠. 3주택 이상이니까. 비조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본인의 비과세 전략이 막 이렇게 안 돼 버릴 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투자를 왜 이제 이렇게 하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쭉 가는 거, 이렇게. 자, 이때 일단 요거를 부담을 덜 하잖아요. 요게 이제 오케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보유세도 내긴 하는데, 뭐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양도세 보세요. 어차피 나는 비과세 안 받을 거야. 그리고 얘가 이제 공시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또 중과 배제까지 돼요. 물론 이제 수도권 외 등 지역적인 요건도 갖춰야 되지만,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좀 1억 이하에 취득을 해가지고 3억 이하의 매도. 그래도 여기 이제 차익이 꽤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개수로 확 늘려버리는 거죠. 개수로 확 늘려도 취득세가 안 들어가니까, 중과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차익이 요거 정도 내가 커버하면은 그냥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양을 확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지금에서야 와서 저거 취득세 중과 손본다는 게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잘못된 걸 하나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노 장관은 당초 지방하고 농어촌 저가주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외한 조치가 있었고, 요건 제가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죠. 1억 미만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살 걸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빼줬다는 거죠. 그런데 저거 말이 안 되죠. 정부가 생각하는 실수요자는 주택수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2주택 이상의 사람을 다 투기꾼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주변에 보면은 오히려가 아니라 실수요자는 1주택만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주택수가 1인 사람은 저 공시가격 1억 이하든 공시가가 10억이든 무조건 취득세 1에서 3%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 1억 미만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살 거로 생각했다고? 1억 미만 아파트 실수요자니까 요거를 규제를 했어도 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실수요자는 두 채, 세 채 사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했냐면, 규제를 할 거면 처음부터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규제를 했으려면 처음부터 했어야 됐다. 자, 지금 처음부터 안 해버린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약간 빙의가 되셔야 됩니다. 이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를 보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유자예요. 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한 1억 정도 돼가지고 그냥 고만고만한 녀석이었는데, 이 중에 또 괜찮은 녀석이 있을 수 있어요. 나름 뭐 새 아파트고 좀 수요도 괜찮고. 자, 나름 이거 괜찮은 건데 내가 다시 이걸 매도해가지고 다시 살려고 하면은 이때 취득세가 중과가 들어서 8% 12%가 들어간대요. 기존에 1%였으면 됐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입장료가 다시 비싸진 거예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아요. 그러면 안 팔아요. 오히려 이렇게 중과를 넣어버리면은 안 판다고요. 언제까지? 내가 3억 이하 여기 들어가가지고 취득 양도세에서 허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제대로 규제를 하려면요, 첫 번째, 처음부터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두 번째, 양도세까지 지금 동시에 막아야 돼요. 내가 이거 보유자라면 양도세가 지금 뚫려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이미 여기 뚫어져 있어서 나 지금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가 안 막히면은 나는 이미 여기 무혈 입성한 거예요. 나갈 때 아무 제재가 없으면 난 땡큐예요. 그러니까 안 팔아요. 그러면 오히려 진짜 실거주자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려면 처음부터 해라. 그리고 할 거면 양도세까지 막아야 된다. 근데 여기는 뚫어놓고 여기 뚫어놓고 여기도 뚫려 있어. 근데 여기는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여기만 막으면 뭐 할 거예요? 진짜 실수요자 못 들어오고 여기 다 이제 빠져나간 거지. 이미 산 사람들이. 똑같아요. 지금 서울 수도권 양도세 중과하고 그거 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실수요자들이 피해보잖아요. 이게 제가 2017년부터 계속해서 정부 대책을 봐오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제가 제 책에도 썼어요. 오히려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이 실거주자다. 대출 묶어버리고 2017년 18년이라도 대출 풀어놨으면 이 사단이 안 났잖아요. 살 사람들은 그냥 사고. 근데 오히려 정말 피해보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요, 퇴로를 막지 않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저거 하면은 저거라도 살려는 사람 또 못 삽니다. 겁나가지고. 자기들은 1주택만 사면 취득세 그냥 기본세율 되는 걸 또 모르세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제가 안타까워서 약간 좀 흥분했습니다.
그건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근데 너무 그게 지금 똑같아가지고 하는 그게 패턴이, 그리고 이제 좀 저를 흥분하게 만든 게 이런 거였죠. 아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 양해 말씀드리고, 공시가 1억에 대한 취득세 이 부분은 이제 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나오는 걸 좀 보면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기존에 그러면은 뭐 지금 뭐 계약을 하고 뭐 잔금 안 치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 지금까지 했던 내용으로 보면은 규제가 나오기 전에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 지급을 했다면은 종종 규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뭐 투자용보다는 실수요자분들이 좀 그렇게 문제가 없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자, 요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당초 지방하고 농어촌 저가주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때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 농어촌 주택은 나름 요건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그냥 시골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저 농어촌 주택에 대한 내용도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달에 제가 명사초청 특강 날짜도 잡았습니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입니다. 오전 11시. 기가 막히죠. 11, 11, 11. 6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날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세무사님 모시고, 이게 또 그분은 또 법무사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세무사님이셔 가지고 취득세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강을 마련했으니까 우리 고정 댓글 그리고 본문 더보기에 있는 멤버십 그거 체크하셔가지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그때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너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취득한 사람들은 그냥 양도 차익내는 그 부분만 관심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미리미리 좀 했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대책 나오는 거는 이제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오면은 제가 곧바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라이브는 좀 평소보다 더 길게 했는데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에게는 더 감사 말씀드리고, 녹화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좀 이게 영상이 나눠져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죄송하죠.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만 하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좀 거의 이제 10월 말까지만 제가 이 정규 과정 모집을 하고 좀 특별히 이번에 개편한 기념으로 할인 혜택을 드리니까 혹시 생각 있었는데 놓치셨던 분들은 역시 고정 댓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